당시에 결혼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소위 능력이 결여됐는지 아닌지, 그죠? 이러한 소위 결혼할 수 있는 동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어떤 능력이 있었느냐 아닌가. 우리가 얘기하면 그런 그 행위 능력 자체가 있었느냐 이제 확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그 언니가 당시에 들었던 그런 그죠? 약과 또 사실상 결혼에 관련해서 자신이 내렸던 결정에 대한 자신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어떤 법적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2012년도 10월 10일 날 메이슨이 마이클 그린과 결혼했던 그 자체의 동의 자체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소위 그 라이선싱 혹은 officiating requirement, Franklin Uniform Marriage Dissolution Act라는 이 법률에 의거해서 사실상 결혼에 대한 면허 혹은 결혼에 대한 어떤 절차 요건에 맞는 그런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은 추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효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상대방의 어떤 다툼이 있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거죠. 이러한 추정 자체는 이러한 강한 공공정책에 우리가 맞는 거죠. 이 결혼의 정당성에 대한 유효성에 대한 어떤 공공정책에 맞는 것이다라는 거죠. 당연하죠. 이 사사건건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중간에 혹시 뭐 이게 가짜가 아니야, 그죠? 허위가 아니야 해가지고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두 사람 사이 결혼은 일단 합법적이다, 유효하다 인정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Uniform Marriage and Dissolution Act에 소위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오직 어떻게 돼요? 뭐로 극복될 수 있냐면, 그죠? Clear Convincing Evidence라는 명백하고 명확한 증거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걸 번역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Clear Convincing Evidence는 주로 이제 재산상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다뤘을 때 법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두 번째 단계의 높은 그런 입증 책임이 있죠. 우리가 얘기했던 Preponderance Evidence가 있고 두 번째가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가 있고 세 번째가 Beyond Reasonable Doubt가 있죠. Beyond Reasonable Doubt는 형사적인 문제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더 우리가 요구되는 기준이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러한 증거의 어떤 일반적인 1차의 입증 책임의 기준보다도 더 높은 단계의 그죠? 맞죠? Clear Convincing Evidence는 바로 Preponderance Evidence보다 한 단계 위죠. 왜냐하면 결혼에 대한 권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상 보호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권이죠. 기본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누구든지 내가 누구와 결혼한다는 것은 어떤 방해도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좋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결정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제3자가 그건 뭐 어떤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건 무효다라고 인정하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법원을 통해서 이러한 Clear Convincing Evidence를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증거라는 건 한마디로 어떻게 돼요? 이러한 경우 어떤 경우에 이러한 Clear Convincing Evidence라는 증거가 이제 요청되냐면 사실상 more likely than not 테스트죠. more likely than not. 자, 이 한 당사자가 결혼을 동의하는 그러한 행위 능력 자체가 부족하다, 없다 라는 것보다도 사실상 more likely than not이니까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높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more likely than not은 최소한 51%는 된다. 최소한 51%는 될 수 있다. 이상이 돼야지만 more likely than not이죠. 라고 우리가 인정된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Clear Convincing Evidence라는 증거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얘기할 수 있다. 이 증거죠. 사실상 우리가 51% 이상이라 했지만 사실상 그 법원에서 판사들이 이제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우리가 질문을 했더니 뭐래 그래요? 51% 이상 되게 되면 사실상은 이게 Clear Convincing Evidence 영역이 아니냐? 뭐 이렇게 숫자로 제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건 우리가 동양에서 얘기하는 그런 수치적인 어떤 기준이고 사실상은
뭐 그렇게 숫자로 얘기는 안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어 컨빈싱 에비던스 자체는 한 단계, 프리펀더런스 에비던스 한 단계 높은 단계, 조금 높은 단계 어떤 그런 강력한 우리가 입증 책임을 요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결혼에 대한 우리가 동의 능력이라는 것은, 법적인 동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 유효한 결혼의 뭐 그죠? 요건이죠. 법적인 요건에 속하는 것으로서 뭘까요? 결혼과 혹은 그 의무와 책임에 대한 그런 성격이라든지 법적인 영향이라든지 결과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가 결혼을 동의한다. 두 사람 사이에 결혼을 내가 동의한다. 라고 이제 인정하는 그런 캐파시티 자체죠. 캐파시티라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뭐 능력이라 할 수 있겠죠. 능력, 행위 능력. 그죠? 능력이라 할 수 있겠죠. 법적인 능력이라 할 수 있죠. 능력이라. 그래서 결혼의 당사자들은 당연하게 이러한 결혼의 관계를 뭐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이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결혼이 뭐냐라고 이해를 당연하게 해야 되고 또 동의에 대한 그런 법적인 능력이라는 것은 언제요? 사실상 결혼 당시 그 당시에 우리가 측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 행위 능력 자체를 우리가 확인하고 측정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위에서 두 개의 이 패러그래프 자체는 어떻게 돼요? 룰이죠. 결혼에 대한 행위 능력 자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어느 범위에 속하느냐. 우리가 당사자가 결혼을 하려고 동의했을 때 그 법적인 우리가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것은 우리가 바로 위에 그리고 아래 이런 두 번째 패러그래프까지 우리가 룰로서 이제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이 룰 자체를 우리가 확인을 못하고 아직까지도 룰 자체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잘 읽어보세요. 그죠? 결혼에 대한 법적인 해석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자, 원심법원 자체는 적절하게 판시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항소인 자체가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얘기하는 clear convincing evidence라는 그런 증거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원심법원에서는 정확하게 판시한 거고 또 청문 후에 원심법원에서는 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냐면 자 이러한 항소인 레슬리 베크는 이러한 법원에서 요구하는 명백하고 그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떤 증거라면 자기 언니죠. 언니인 메이슨 자체가 당시의 결혼에 대한 동의를 할 법적인 능력 자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로 제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뷰인 코트가 어디예요? 우리가 이제 항소심이죠. 항소심 입장에서는 자 원심법원의 결정을 뒤엎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만 원심 그죠? 이러한 원심법원의 결정 자체가 명백하게 오류가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 원심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뒤엎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증언에 대한 요약들이 다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뒤에 나와 있죠. 증언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지난 수주 동안 메이슨이라는 사람은 사실상 이런 말기암에 걸린 사람이죠. 그래서 이러한 암으로부터의 고통을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서 약을 복용했고 했습니다. 당시 10월 10일 날 아침에 메이슨과 레슬리 베크 자체가 메이슨의 이런 동양학자 메이슨의 하스필름이죠. 메이슨이 지금 입원한 그 병원에 입원실에서 이제 만났죠. 그래서 사실상 이런 치료를 이제 종료시킬 거에 대한 우리가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자라는 이제 호스피스 케어가 낫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뭐 치료해봐야 소용없고 이제 죽기 전에 호스피스 케어로 이제 집에서 호스피스 케어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를 이제 레슬리 백하고 의사하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당시에 메이슨 자체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이제 뭐 약을 먹었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머리가 아주 어떻게 보면 멍한 상태가 그죠? 어떻게 보면 명확한 거죠. 그런 머리가 깨어 있는 그런 상태겠죠. 머리가 깨어 있는 상태고 또 사실상 그 여동생하고 또 자신의 종양학자 이 의사하고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또 실제로 참여도 하고 또 스스로 그 치료를 우리가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 거죠. 그죠? 이렇게 된 거죠. 10월 10일 날 저녁 때 피고인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병원에 도착했어요. 이제 여기에는 이제 목사를 대동하고 그리고 이분 자체가 목사가 결국은 이런 메이저 라이선스를 이제 발부한 거죠. 결혼을 인정하마 이제 그죠? 결혼 면허를 발부한 사람이고. 그래서 메이슨 입장에서는 그 라이선스 애플리케이션에 소위 이제 결혼하겠다는 그런 신청서에 이제 서명을 하고 또 목사는 어떻게 돼요? 목사 자체는 메이슨과 그린이 결혼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정하면서 당시에 이제 증인으로서 간호사와 의료 보조원 참가했고 이러한 절차라는 건 뭘까? 이러한 절차라는 건 당연하게 그죠? 품다라는 플랭클린 그죠? Uniform Marriage and Dissolution Act라는 이러한 법률의 구성 요건이 맞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10월 11일 날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결국은 병원에서 퇴원해서 호스피스케어에서 목적으로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10월 12일 날 메이슨 자체가 파워 어터니라는 그죠? 이러한 법률 문서에 자신의 동생인 레슬리 백을 한테 자신에 대한 의료 결정을 모든 것을 권한을 위임한다라는 그러한 법률 문서에 이제 서명을 집행을 한 거죠. 집행했다. 여기서 보면 파워 어터니라는 게 있죠. 파워 어터니라는 건 바로 여러분들 한마디로 뭐 어터니라고 해서 우리가 레슬리 백이 이제 변호사가 아니고 파워 어터니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내가 식물인간이 된다든지 혹은 무능력자가 된다든지 하는 걸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상태에 대비해서 이제 동생이나 또 지인들한테 내가 관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뭐 이런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인드로블 파워 어터니라는 것도 있어요. 인드로블 파워 어터니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거예요? 뭐 여기서 보게 되면 의료 결정만 돼 있죠. 의료 결정만 돼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살아있든 죽어있든 간에 혹은 살아있든 간에 혹은 뭐 여러 가지 행위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환자를 위해서 우리가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한 제도죠. 파워 어터니라는 게. 그래서 그린이라는 사람이 메이슨을 계속 우리가 방문했고 또 사실상 이제 병원에 있을 때 계속 방문했고 또 호스피스 케어에 있는 상태의 집도 방문한 거죠. 근데 이제 11월 1일 날 결국은 메이슨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이니까 뭐 불과 20일 정도의 이제 케어를 하면서 결국은 언니가 죽으니까 재산 문제죠. 재산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러한 누구한테 가요? 마이클 그린한테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상당 부분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소송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재산 때문에 그런 거죠. 메이슨의 그 종양학자 증언에 의하면 조제된 그런 페인 메디케이션죠. 아픈데 이제 통증에 이제 페인킬러와 똑같죠. 통증에 이제 어떤 놓는 어떤 의약이죠. 의약품이죠. 의약품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환자에 대해서 이러한 정신적인 어떤 변화, 그죠? 정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라는 것은 환자의
어떤 사고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섭할 수 있고, 거기에는 뭐 사고 과정이라는 건 결국 결혼의 결정을 하는 그런 사고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또 반대 신문에서 뭐라고 인정했냐면, 자, 이러한 그 혼란 상태가 사실은 이러한 약을 복용함으로써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다. 그죠? 일어나면서 이 환자 자체가 그런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명백한, 그죠? 머리가 명확한 lucidity 혹은 alertness라는 어떤 기관도 있다는 얘기죠. 내가 아무리 그 약을 맞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24시간을 본다 그러면 어느 특정 지점에 있어서는 아주 머리가 아주 맑고 명료하고 깨끗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다. 요 기간에 우리가 결혼한다 그러면 유효한 결혼이 되는 거죠. 결혼이 되고, 요 기간에 결혼하면 무효가 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증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그 의사 입장에서 뭘까요? 10월 10일 아침에 자신이 메이슨과 레슬리 백, 그죠? 여동생을 만났을 때, 특히 이제 호스피스 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그래서 본인이 알기에는 메이슨 자체가 이러한 자신의 메디컬 케어라든지 이러한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이제 안 거죠. 본 거죠. 그 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하게 본인의 암이 누워있고 약을 복용하고 또 통증이 있어서 그런 페인킬러를 쓴다 하더라도 사실상은 그 당시에는 계속 머리가 명료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볼 수 있다. 다 이런 것은 이제 뭐 어떻게 돼요? 뭐 재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재산 때문에. 10월 10일 날 저녁 때 그 병원에서의 어떤 당시에 그 업무 중에 있었던 거죠. 이 간호사의 또 증언에 의하게 되면 메이슨 자체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사람도 알아보고 뭐 장소라든지 시간도 알아볼 정도로 돼 있었고, 당시에 그 분위기로 봐서는 그죠? 그러한 상황에 뭐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적절했다 얘기하면서 간호사 입장에서는 또 이러한 메이슨 자체의 어떤 그런 그죠? 이 문도 자체가 남편인 그죠? 그린이 도착했을 때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였고, 또 메이슨 입장에서도 널스한테, 간호사한테 우리 결혼을 우리가 증인을 서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당시에는 이제 머리가 깨어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호스피스 간호사도 이제 당시에 이제 참여를 했죠. 메이슨 자체가 10월 12일 날 그 파워턴이라는 그런 권한을 메디컬 치료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던 당시에 이제 호스피스 너스도 이제 당시에 참여를 했고, 그건 뭘까요? 결혼 바로 이틀 후죠. 10일 날 결혼했으니까 10월 12일 날 파워턴이라는 것을 이제 집행한 거죠. 메이슨 자체가. 그리고 뭐라고 조언했냐면 메이슨 자체가 굉장히 머리가 상당히 그죠? 명료했었다. 그죠? 오리엔티드니까 명료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메이슨 자체가 호스피스 너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여동생인 레슬리가 모든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내가 편하게 평화롭게 죽을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파워턴이죠. 메이슨 자체가 그래서 파워턴이 이제 서명을 했죠. 아무 그 이의 없이. 특히 뭘까요? 메이슨의 파워턴이라는 그런 동의하는 법적인 능력에 관해서 모든 걸 위임한다는 이제 우리가 결정을 이의 없이 이제 서명한 거죠. 서명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제 레슬리 백이 결국은 이제 소송에서 Marriage of Simon이란 2005년도 프랭클린 코러필이는 그 고등법원의 이제 판결문을 이제 인용하면서 여기에는 법원에 대해서 헨리와 낸시 사이먼에 대한 결혼을 무효화했다라는 거죠. 무효한 그 판례를 찾았겠죠. 헨리 자체가 낸시와 결혼했는데 당시에 이제 레지널 파티니까 그죠? 레지널 파티가 어디요? 아마도 이제 주거 지역이죠. 고도 지역에서 이제 시설에서 살고 있을 때 이제
사실상 두 사람이 결혼한